1,822명이고 이 중 해외 유입 사례는 1,118명입니다. 이 중 전체 확진자의 87.6%인 9,484명이 격리 해제되었으며 현재는 1,082명이 격리 치료 중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어제 12명이 보고되었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진된 확진자 12명 중 11명은 해외 유입 사례였고 1명은 지역 감염 사례였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 11명은 미주 지역 3명, 그리고 파키스탄 3명, 아랍에미레이트 2명, 싱가포르 1명, 카타르 1명, 필리핀 1명 등 중국 외 아시아 지역에서 유입된 확진자가 8명이었습니다. 지역 감염 사례 관련해서는 경기도 용인시 확진자와 관련하여 지인 1명이 확진되었고 이후에 지속되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직장 동료 1명, 그리고 이태원 클럽 관련돼서 1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확진자의 직장, 방문하였던 식당, 숙박시설, 클럽 등에서의 추가적인 접촉자 파악과 감염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향후에 추가로 확진자가 더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5월 2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업소 중에서 킹클럽, 그리고 트렁크, 그리고 퀸클럽의 방문 시간을 기재했습니다. 해당 시간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신 분은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단 외출이나 출근을 하지 말고 자택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나 1339에 이태원 장소를 방문했던 사실을 신고하고 보건소의 조치사항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하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확진자의 동선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5월 2일 새벽 0시에서 4시 사이에 상기 3개 업소가 아니더라도 이태원에 있는 클럽이나 주흥 등의 유흥시설을 방문하신 분 중에서도 의심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 또는 1339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흥시설, 주점 등 실내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 시설에서 머무는 시간의 최소화, 일행이 아닌 사람과 최대한 간격 띄우기, 출입 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명부 작성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해당 시설의 책임자 종사자는 시설에 대한 환기,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출입구 손잡이, 탁자, 의자 등을 매일 표면 소독을 해주시고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격을 띄고 대기하도록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2주간 전파 경로를 말씀드리면 해외 유입이 81.6%, 해외 유입 관련 사례가 1명이었으며 병원 및 요양병원 등은 4명으로 감소하였고 지역 집단 발병 사례는 3명, 그리고 현행 확진 접촉자는 6명이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인 사람은 7명이고 이 통계에는 용인시 사례 관련된 접촉자 통계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통계임을 말씀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증 급성 호흡기 감염증 감시 체계의 감시 대상 의료기관을 대학병원급 이상 종합병원 13개에서 42개로 감시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하여 5월 9일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 214개소를 대상으로 외래 및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 감시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추가하여 5월 3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 병원체를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민간 의료기관의 진단검사의학과를 중심으로 새로운 실험실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5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는 방역과 일상생활을 양립하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으로 주말을 맞이하여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 건강한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 예절, 매일 2번 이상의 환기와 주기적인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에 개인 방역 5대 기본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말을 맞이하여 많은 그런 행사와 모임이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온라인 등 비대면, 비접촉 종교행사 활용을 권장드리며 현장 종교행사 시에는 발열 체크, 참여자 간의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단체 식사를 제공하는 거나 아니면 침방울이 튀는 행위, 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면 외출,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 머물며 휴식하고 또한 증상이 지속되면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1339에 문의하여 진료와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도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여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특히 가족이나 여행 동행자 중에 유증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 오늘 유흥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긴 연휴 기간 동안에 여행, 모임 등으로 사람 간 접촉이 많아져서 감염 전파 확산에 대한 우려를 하였는데 수도권에서 밀폐되고 밀집된 유흥시설에서 많은 확진자와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확산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초동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이동 동선에 머물렀거나 접촉하신 분들은 방역당국, 서울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의 조치에 적극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확진 환자와의 접촉이 의심되는 분들은 외출을 하지 말고 집에 머물면서 보건소나 1339에 반드시 신고를 해주시고 자가격리, 선별검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유흥시설 감염 사례는 느슨해진 방역수칙 준수에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집단 감염이 비단 유흥시설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환기가 안 되는 밀폐, 밀집 시설이라면 그곳에서 또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유흥시설, 다중이용시설, 직장, 종교시설, 생활체육시설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감염병 예방 수칙에 대한 준수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코로나 유행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다루기 까다로운 코로나19이긴 하지만은 조기 발견해서 전파 경로를 철저히 차단하고 접촉자를 관리하면 통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경험하셨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역 당국도 오늘부터 주말까지 계속 긴장하며 추가 환자 발생을 감시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용인 환자 발생 관련해서 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학조사 경과가 정리된 내용까지는 충실하게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직 조사 중인 내용, 또 지자체가 보고하기 전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정리해서 또 다음 브리핑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럼 오송에서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말씀 주십시오. 예, JTBC 이한주입니다. 질문 3개 정도 드리겠는데요. 일단 최초 전파자로 분류될 수 있는 용인과 안양 확진자 감염 경로가 정확하게 어떻게 파악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분들이 이태원 클럽 돌아다니면서 그 확인된 접촉자 인원과 함께 현재까지 검사 확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 또 추가된 N차 감염자가 있는지 여부와 함께 그 현재 1,500여 명으로 그 클럽 방문 인원이 파악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까지 연락이 닿고 조사가 된 인원이 어떤지와 그 향후 역학조사 계획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용인시 사례와 안양시 사례가 이제 처음에 확인된 2명 사례인데요. 저희가 그 확진자들의 발병 날짜나 동선을 보면은 용인시 사례가 일단은 먼저 감염된 사례로 보고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그 발병 이전에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는지를 계속 조사하고 검사가 진행돼야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아직은 조사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해외 유입이나 이런 사례하고는 관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접촉자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가장 많은 접촉자가 발생한 데가 이태원에 있는 클럽 관련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종업원은 한 73명 정도, 그리고 방문자 숫자는 1,500여 명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00여 명은 그 출입자 명부를 전체 파악한 숫자이기 때문에 해당 그 방문 시점 후에 그 감염 노출자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또 방문 그 출입 명부에 누락된 그런 명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접촉자에 대한 파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른 그 경로에 대해서도 계속 그 해당 지자체들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촉자의 숫자는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카드 내역 조회 등을 통해서도 또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또 신속하게 접촉자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접촉자 파악의 노력과 동시에 재난안전 문자를 발송을 해서 해당 지역, 해당 그 시설을 방문했던 그런 분들은 신고와 또 검사를 독려하는 그런 재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대응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외에도 그 식당이나 아니면은 다른 숙소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계속 그 추적 그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정보가 좀 더 업데이트 되면은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그 현재 몇 명까지 검사했는지는 제가 숫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그 접촉자에 대한 검사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람이 오늘 기준으로 이제 13명이 추가로 더 확인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5월 2일 날 클럽에서 노출돼서 감염된 확진자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와 같이 동행했던 지인과 클럽 접촉자이기 때문에 1차 용인시 사례로부터 인한 2차 전파자로 보고 있고, 이렇게 확진된 분들에 대한 또 추가적인 접촉자를 확인해서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2차 감염자로 인한 추가 전파자들은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락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그 연락처에 대해서는 연락을 이미 드렸고, 연락처가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오류가 있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검사와 신고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세종에서 뉴시스 연합뉴스 기자님이 순으로 질문 주십시오. 네, 뉴시스 임재희 기자인데요. 여기 오늘 발표에서 보시면은 이 세계 클럽 아니고서라도 이 시간대 방문하신 분들은 검사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이 세계 클럽 말고 이태원에 있는 전체 클럽에 대해서도 좀 예방 차원에서 검사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 가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용인시 66번째 환자분, 그 29살 그 환자분과 관련해서 지금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인데, 그러면 이 환자를 초발 환자로 명명해도 되는지, 아니면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그 해당 날짜에 그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있었던 분들 중에서 혹시 유증상자가 계신 분들은 검사를 권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굉장히 그 많은
동선이 있었고 또 편의점이나 아니면은 그 거리의 동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권고를 드렸습니다. 아마 추가적으로 좀 더 조사를 진행하면 이제 짧게 그 경유했던 그런 동선들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면서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더 범위를 좀 넓혀서 저희가 그 클럽에 가지 않으셨더라도 혹시나 유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노출되신 후에 지금쯤 정도면은 이제 잠복기가 어느 정도 평균 잠복기가 지나서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권고를 드립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15명 확진자들의 역학조사 결과로는 그 29세 용인 씨 사례가 가장 그 발병이 빠른 초발 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 환자보다는 좀 더 늦게 발병이 되거나 늦게 노출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용인 씨 사례가 초발 환자로 보고 있고 이 분의 감염 경로를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연합뉴스 기자님. 네, 연합뉴스 최세롬 기자입니다. 그동안 확진자가 클럽 같은 유흥시설에 방문한 적이 있더라도 전파가 이렇게까지 많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추가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랑요. 지금까지 역학조사 하신 결과 특별히 좀 클럽에서 방역수칙 준수에 미흡했던 점이 파악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부산에서도 유흥시설에 확진자가 방문하여 거의 한 400~500명 정도의 노출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에 유흥시설 관련돼서 확진자는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추가 확진자가 많은 이유를 물으셨는데 지표 환자가 5월 2일부터 발병을 했고 발병 초기에 가장 전염력이 높다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저희가 바이러스 검사를 해본 결과 바이러스의 양이 상당히 높은 거를 알 수 있어서 전염 시기가 높은 시기에 시설을 방문을 했고 또 해당 유흥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대기하면서는 썼지만 그 실내 안에 들어가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걸로 확인하고 있어서 굉장히 밀폐되고 아주 밀접한 접촉을 하는 시설에서 아주 밀접한 접촉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환기가 잘 안 되는 밀폐된 시설에 아주 밀집한 접촉에 밀도가 높은 그런 위험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런 시설, 그런 상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들께서도 그런 시설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부산 사례인 경우에는 발병 전에 일단 방문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전파력에서의 차이가 있을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 당산 기자님들 5분 질문 받겠습니다. 조선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뉴시스, SBS 기자님 순으로 질문 주십시오. 예, 조선일보 윤수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13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위한 초안 논의 때 완화 대상에 유흥업소가 포함이 돼서 질본이나 이제 생활방역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유흥업소가 생활필수 업종도 아닌데 애초에 왜 완화 대상에 포함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2번에 걸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와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는 종교시설, 유흥시설 그리고 또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명령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강화를 지속을 해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해왔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할 때는 이런 행정명령의 강제성보다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그런 차원으로 일단 전환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위험도,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는 예전보다는 낮아졌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좀 더 위험도나 상황에 대한 거는 점검하고 대책에 대한 거를 논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일보 기자님. 예, 한국일보 김민호입니다. 그 현재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증상, 그다음에 상태, 이들이 어디에서 치료를 받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대구에서 병상 부족 사태가 이제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결정이 황금 연휴를 앞두고 이루어지면서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 잘못되는 신호를 줬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 그 방역 당국의 입장을 또 여쭤보고요. 마지막으로 이태원 클럽 출입 명부가 일부 부정확하다는 서울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출입 명부 작성 조치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도 여쭤봅니다. 그 현재 확진자들의 증상 상태에 대해서는 아직 그 제가 정보를 다 취합해서 가져오진 않았고요. 대부분은 연령층이 젊은 연령층이다 보니까 증상이 무증상도 있고 또 그 호흡기나 발열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서 아직은 초기 증상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격리 기관들은 아마 해당 지자체에서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그런 병원들로 배분을 해서 격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한 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 취합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부분은 아직은 초기 경증, 일부는 무증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상 부족에 대해서는 대구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몇천 명의 확진자가 생기면서 조금 초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전담 병원을 확대하고 또 생활치료센터를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도에 따라서 그 격리 치료나 격리 관리는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연휴 기간까지는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했던 그런 상황이고 5월 2일에도 이제 그런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의 발생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준수했는지 어떤 미비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거는 일단 연휴 기간이 끝나고 5월 6일부터 일단 적용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입 명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유흥시설인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기재를 했는지를 판단하기 좀 어려운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무엇일지 그리고 또 다른 다양한 그런 뭐 카드에 대한 조회라거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보완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규제를 강화하는 걸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국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와 그런 노력들이 좀 같이 병행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도적인 보완을 더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유흥시설 등의 위험시설을 좀 더 관리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하고 중대본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